어쨌든 이제 볼게요. 국어대전 기초특강 비문학 독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도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방법이 항상 일정해요. 비문학 내용은 계속 바뀌지만 읽는 방법은 똑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100문제, 1000문제, 문제 10권을 풀어도 비문학 독해 문제를 풀어도 이게 그 내용이 나오리라는 법 거의 없어요. 1%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읽는 방법, 첫 번째 문장부터 읽는 방법을 배워야겠죠? 이렇게 있고요, 문제가. 일단 발문부터 볼게요.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문제 유형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설명, 적절, X. 표시해 볼까요? 설명, 적절, X. 이것은 불일치 문제예요. 내용 불일치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우리 소방 국어 기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일단 첫 번째 문장, 이게 이제 발문이고요. 이것은 지문인데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비문학이라는 건 발문과 지문과 이 문제에는 없지만 보기도 있어요. 보기와 선택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풀거든요. 이 네 가지를 잘 조합시키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비문학이라는 것은, 비문학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비문학과 우리가 배웠던 문법이 있죠. 국어의 문법이 있죠. 차이점이 좀 있어요. 비문학은 지문 안에 정답이 있어요. 지문 안에 정답이 있다. 여기서는 문법은 지문 안에 정답이 없어요. 거의 그래요. 특히 이제 공무원 시험처럼 지식을 묻는 문제는 정답이 없죠. 미리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것은 미리 그 사전 지식을 공부해야 되고, 이것은 읽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좀 개념이 좀 달라요. 방법, 그 다음에 이것은 그냥 단순 지식. 외웠니? 안 외웠니? 이건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되죠? 이거 읽는 방법. 그래서 이것은 기출 지문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지문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죠. 기출 지문. 방법은 지문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지문을 읽으면서 비문학 수업을 하는 거예요. 개념은 약간 있지만 앞에서 우리가 뭐 추상, 구체, 뭐 객관, 주관 이런 것들을 공부했지만 이런 차이점이 있죠. 문학은 문학도 제가 좀 말씀드리면 문학은 조금 달라요. 문학은 형식과 내용이 있어요. 형식과 내용. 뭐 모든 글에는 형식과 내용이 있는데, 형식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던 개념어, 문학 개념어. 예를 들어 뭐 1인칭 관찰자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그 다음에 비유법, 직유법, 은유법 이런 것들이 개념어예요. 내용으로도 문제를 내긴 하는데, 이것은 내용은 이 문학이라는 게 소설이나 시가 굉장히 주관적으로 쓰인 글이에요. 지 멋대로 쓴 거야, 지 멋대로. 그래서 자기 멋대로 썼기 때문에 해석이 여러 가지가 돼요. 시를 하나 읽으면 100명이 읽으면 100가지 해석이 나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100명이 읽어서 100가지 해석 나오는데 그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답도 다 달라지잖아요. 선택지 4개 중에 누구는 내 느낌으로는 1번, 내 느낌으로는 2번. 그래서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문제를 안 내요. 누가 봐도 정답일 수밖에 없는 문제를 내요. 그렇다면 누가 봐도 정답일 수밖에 없다면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근거 찾기 놀이에요, 이거. 근거 찾기. 근거를 내가 정확하게 찾고 그 근거의 유형을 내가 파악했냐 못했냐, 이거에 따라서 문학 점수가 이제 높아지냐 낮아지냐 이걸 결정하거든요. 개념어는 이거예요. 지식이에요. 그냥 사전 지식. 지식이 있으면 풀고 없으면 못 풀고, 이것과 좀 같죠. 문법과 문학 형식 개념어 문제는 좀 같죠. 스타일이. 그래서 이거는 미리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내용 문제는 근거 찾기. 여러 문제를 풀면서. 근거가 이제 수능은 엄청 명확해요. 엄청 많이 보잖아요. 5, 60만 명 보잖아요. 50만 명에서 60만 명. 공무원도 이제 많이 보니까, 그리고 공개가 됐으니까
이제 소방도 공개가 됐죠. 그래서 근거에 더 치중을 할 거예요. 문제를 낼 때. 그래서 근거 찾기 연습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비공개 문제는 근거가 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그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공개 기출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똑같은 시간 투자하면 공개 기출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아시겠죠? 이거 공개 기출이 다 명확해요. 명확하게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피해를 입으니까 불명확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어요. 문법, 비문학 특징. 이제 지문을 읽어볼게요. 지문에 거의 정답이 있죠. 몽타주는 2개 이상의 상관성이 없는 장면을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다. 뭐에 대해서 설명해요, 지금? 몽타주, 그렇지. 그쵸. 몽타주는 무엇이다. 어떤 설명 방법이에요? 어떤 설명 방법? 정의라는 설명 방법이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몽타주에 대해서 그러면 정의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몽타주. 그럼 앞으로 이제 몽타주에 대해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그쵸. 이걸 의식적으로 연습을 한 다음에 무의식으로 가야 돼요, 이게. 빨리 읽으려면. 몽타주는 도출하는 것이다. 그 다음 볼게요. 2개의 상관성이 없는 장면을 배치. 몽타주는 2개의 상관성이 없는 장면을 배치한다. 2개를 배치한다. 배치해서 어떻게 하죠? 새로운 의미를 도출한다. 이렇게 되죠, 지금. 배치해서 새로운 의미를 도출한다. 그 다음 볼게요. 에이젠슈타인. 얘 누군지 몰라도 돼요. 한 글자만 동그라미 치고요. 에이젠슈타인은, 이 사람은 몽타주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상형 문자가 합쳐져서 회의 문자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왔다. 위 문장과 아래 문장 똑같은 내용인 거 이해돼요? 지금? 이해되죠? 똑같은 내용이잖아, 이거. 몽타주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상형 문자가 합쳐져서, 그럼 연결해 볼게요. 상형 문자. 합치다. 기본형으로 바꾸면 합치다죠?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진대요? 회의 문자가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잘 보세요. 2개 이상을 배치한다. 상형 문자가 합쳐진다. 합쳐지려면 몇 개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2개 이상. 이런 생각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수업 들으면서 생각 안 하시면 안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2개 이상이 합쳐진다. 합쳐진다와 배치하다 똑같은 내용일까요? 아닐까요? 같은 내용이죠. 배치한다 그러면 같이 놓는 거고, 합친다 그러면 같이 놔야 합쳐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어사전에서는 배치하다와 합치다를 전혀 다른 단어로 볼 수 있지만 비문학에서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계속 이제 똑같은 단어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새 의미가 뭐죠? 예를 들어 회의 문자가 되는 거죠. 그가 누구죠? 에이젠슈타인. 이렇게 딱 연결시키고요. 그는 2개의 묘사 가능, 2개 또 나왔어. 2개 묘사 가능한 것을 병치한대요. 여기서는 회의 문자가 합쳐진다가 병치고, 위에서 배치가 합쳐진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병치하여 시각적으로 묘사 불가능한 것. 이게 뭐죠? 앞에서 회의 문자겠죠.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요. 2개 또 나왔네. 2개를 어떻게 한대요? 병치해서 어떻게 만들어요? 묘사 불가능한 것. 이걸 만든대요. 회의 문자와 묘사 불가능한 것, 문맥상 똑같은 내용이죠. 했던 얘기 계속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출에서도 봤죠. 소방 기출에서도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거기서도 했던 얘기 또 해요. 도르래 문제 있죠? 도르래 문제에서도 중요한 내용, 시험에 나오는, 선택지에 나오는 내용은 했던 얘기를 계속 또 해요. 나중에 제가 증명할게요. 이 지방직이라서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방 기출에서도 했던 얘기 또 해요. 올해 나왔던 2019년 문제에서. 가령이 무슨 말이죠? 가령?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죠. 그래서 가령은 좀 적어볼까요? 가령, 예를 들어. 또 무슨 말이 있어요? 예컨대.
요컨대는 아니에요. 요컨대는 요약하건대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컨대는 무슨 말? 요약하건대. 이 말이에요. 예컨대. 뭐 예를 들어. 예자라는 단어 들어가면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령, 예컨대, 예를 들어. 이런 말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독해에서? 구체적인 거. 추상적인 거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3번 얘기했죠. 그러면 구체적인 것을 여기서 다시 똑같은 얘기를 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앞내용 반복이라고 적어볼까요? 앞내용 반복. 앞에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또 해요. 똑같은 얘기 또 한다고. 그럼 읽기가 얼마나 쉬워. 그러면 엄청 쉽죠, 그냥. 여기서 이제 쭉쭉 읽어나가면 돼요. 시간이 별로 안 걸려, 이렇게 읽으면. 했던 얘기 또 하는데 뭐가 어려워. 안 그래요? 가령 뒤에 볼게요, 계속. 가령 사람의 눈과 물의 이미지를 충돌시켜. 충돌 동그라미, 슬픔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두 개가 지금 예를 들어 뭐가 됐어요? 눈 더하기 물이 됐죠. 얘네를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한대? 충돌시킨대. 와, 어휘력이 좋아요. 출제자가. 머리 많이 굴렸어. 배치, 합치다, 병치, 충돌. 다 무슨 얘기? 똑같은 얘기. 같이 논다 뭐 이런 얘기죠. 똑같은 얘기. 국어사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문학의 논리로 생각하셔야죠. 이해되죠? 충돌시켜서 뭐 만든대요? 슬픔. 충돌시켜서 슬픔의 이미지를 만든대요. 무슨 얘기? 묘사 불가능한 것과 슬픔은 또 똑같은 얘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다 구조가 똑같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읽으셔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 나왔으면 앞 내용과 똑같은 얘기인데 뭔가 좀 구체적인 사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체적인 사물, 눈과 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예를 들어 가령 이런 예컨대 이런 것들 드러내며 또 한 가지 또 해요. 똑같은 얘기 또 해. 눈과 물이 똑같고요. 귀와 물이 똑같아요. 눈, 문 똑같고 물, 귀 똑같은 거예요. 얘와 얘를 더하기 해서 더하기 한다는 얘기를 또 어떤 단어로 표현했죠? 노아로 표현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 더하기 귀는 노타로 표현했어요. 아, 이제 지겹다. 몇 번 또 하니 얘.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너무 쉽게 낸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금방 풀었죠 이거. 도청의 이미지. 그러니까 이제 그 남들도 이제 쉬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같은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없이 읽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지금 단어가 바뀌잖아요. 여기서 뭐 상형 문자 나왔다가 뭐 눈물 나왔다가 뭐가 두 개가 배치가 됐다가 병치가 됐다가 충돌됐다가 놓았다가 굉장히 단어가 여러 가지니까 헷갈리겠죠? 그런데 일단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똑같은 얘기인지 알잖아. 매번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비문학을 계속 할 텐데 매번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시험 볼 때 그 문제도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 또 나온다는 거야, 이게. 도청의 이미지 나타내는 시기다. 의미에 있어서 단일하고 내용에 있어서 중립적이고 묘사적인 장면을 연결시켜. 여기서는 뭐라고 했죠? 장면을 연결시켜. 묘사적인 장면 연결시키려면 몇 개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몇 개? 연결시키려면 하나만 가지고 연결시킬 수 없잖아요. 2개 이상이 있어야겠죠? 연결시켜서 지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대요. 지적인 이미지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한다가 중요하지. 몇 번 해요 지금. 아 지겹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또 해. 이게 뭐야 이게. 지적인 이미지. 그럼 여기서부터 새의미, 회의문자, 묘사 불가능한 거, 슬픔, 도청, 지적인 이미지 다 뭐예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 지겨워 이제 나도.
연결시켜서 지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가 구현하려 했던 얘가 누구죠? 에이젠슈타인. 몽타주의 개념이다. 몽타주의 개념을 몇 번 설명했어요, 지금? 6번. 그런데 다른 단어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헷갈려요. 이렇게 연결해야 돼. 답을 한번 볼까요? 답 1번인데 왜 1번인지가 중요하죠. 몽타주는 상형 문자의 형성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상형 문자의 형성 원리 앞에 뭐라고 나왔죠? 여기만 봐도 되네요. 상형 문자를 합쳐서 회의 문자가 만들어졌다라고 하죠. 회의 문자의 형성 원리죠. 이 두 개가 합쳐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형 X 회의. 정확히 말씀드리면 회의 문자의 형성 원리. 왜? 두 개가 합쳐져서 회의 문자가 됐으니까. 이해되죠? 그 다음 2번을 보면요. 몽타주는 묘사 가능한 대상을 병치, 묘사 가능 병치, 묘사 불가능한 것을 재현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뭐죠? 묘사 가능한 것. 두 개를 병치하여 묘사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낸다. 2번은 완전 똑같이 냈네요. 지문과 완전히 똑같아요. 여기서 단어를 어떻게 바꿔도 이거 정답이에요. 묘사 가능한 것을 충돌시켜도 연결시켜도 다 정답이에요. 이해되죠? 이 병치라는 것을 적어볼까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충돌로 바꿔도 정답이에요. 아니, 이것은 오답이에요. 충돌로 바꿔도 내용일치고 연결로 바꿔도 내용일치예요. 이런 논리야. 이렇게 내도 이것은 오답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묘사 가능한 대상을 합치다라고 해도 이것은 뭐죠? 오답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이 단어들은 다 똑같아요. 문제 어떻게 내냐면 7번 보세요. 문제 어떻게 내냐면 저기 병치 있죠? 배치로 바꿔요. 조금 어렵게 내려면 합치다, 병치, 충돌, 노타, 연결 여기서 중에 하나로 바꿔요. 단어를. 그래도 이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어렵게 내려면. 지금 2번 선택지는 굉장히 쉽게 낸 거예요. 왜? 똑같이 냈으니까. 지문과 단어를 안 바꿨으면 쉽게 낸 거고 단어를 바꾸면 어렵게 낸 거예요. 저는 그 출제자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얘가 머리를 어떻게 굴리는지 난 다 알아. 이해되죠, 이거? 문제 분석을 엄청 했으니까. 합치다, 그 다음 연결하다. 또 뭐 있어? 노타. 이렇게 해도 대상을 놓아서 이렇게 해도 이건 정답이에요. 아니, 오답이에요. 내용 일치라고. 지금 내용 불일치가 정답이었죠? 그 다음 3번을 같이 볼게요. 눈과 물의 이미지가 한 장면에 배치돼요. 배치 동그라미, 눈과 물 빗줄. 단어 어떻게 바꿨는지 볼게요. 눈과 물을 충돌시킨다고 했어요. 지문에서. 그런데 뭐라고 바꿨죠? 지금? 배치라고 바꿨죠? 배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네. 이렇게 문제 냈네. 이해되죠? 문제 이렇게 낸 거야.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풀어요. 슬픔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슬픔은 똑같고 이 단어 하나만 바꿨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는 충돌이라고 적어볼까요? 충돌. 똑같은 단어야, 이건. 국어사전에서는 완전 다르죠. 충돌은 두 개가 부딪혀서 된 거고 배치는 나란히 놓는 건데 국어사전은 완전 다르지만 비문학 논리로는 똑같은 단어. 정답, 오답을 나눌 때 이것은 내용 일치다라고 보는 거예요. 문과 기, 결합. 문과 기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노타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결합. 이거 뭐야, 이게. 노타 적어볼까요? 지문에서는 노타라고 했는데 선택지에서는 결합이라고 했다. 이렇게 쉬워. 너무 쉬운데요? 도청이라는 의미를 나타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바꾸던지 안 바꾸던지 했죠? 3개. 이건 똑같이 했고 바꿨고. 어떻게 문제 내는지 알겠죠? 이렇게 똑같은 말 쓰면 이걸 바꿔요. 계속 바꾸는 거야. 여기서 하나 더 썼죠? 배치 있나 여기? 배치 여기 있네. 결합. 결합은 여기 없네요.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단어는 또 뭐죠? 결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얘가 이제 머리를 많이 썼죠? 국어사전 많이 찾아본 거야, 출제자가. 그래봤자 우리 손아귀에 있어요. 이게 뭐가 어려워? 안 그래요? 출제자 지까짓게 뭐 머리 굴려봤자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